안녕하세요. 달구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반려묘 나나와의 영적 대화 편에서 나나와 함께 지내던 이 세상을 떠난 반려묘 봉이와의 영적 대화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봉이라는 고양이는 너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이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 3회에 걸쳐 영적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사례자분께서는 3번의 상담 예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모두 전달받으셨습니다. 언젠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안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의 상담 중 한 번의 영적 대화는 꼬박 하루가 소모되기 때문에 영혼이 한두 마디밖에 안 하면 그 말밖에는 전달해드릴 수가 없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1회 예약으로 수차례 반복적인 영적 대화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려묘 봉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상담 사례자분을 고양이들의 엄마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봉이에게 물어보았는데 봉이는 한참 동안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꾸가 없던 봉이는 제가 말하고 있는 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봉이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후였습니다. 봉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고 통증이 자주 반복돼서 힘들었어요. 여기서 비비를 만나고 싶었지만 여기 와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례자분의 어린 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걱정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저는 봉이에게 엄마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재빠르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봉이가 떠날 때 몸 상태와 오래전에 함께 살다가 먼저 떠난 비비의 돌연사에 대해서 봉이가 해줄 얘기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고 가끔씩 큰 소리로 봉이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와 몇 해 전 떠난 고양이 비비와 지금 엄마와 살고 있는 나나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봉이는 3번째 영적 대화에서는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제야 낯가림을 덜 타는가 봅니다. 비비가 아팠던 거, 갑자기 떠난 거, 모두가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비가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고 그것은 자기의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봉이의 말에 의하면 비비와 봉이는 항상 같이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자신이 그런 비비를 잘 챙기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봉이가 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봉이의 감정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만나지 못한 비비를 아직도 못 잊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너를 볼 수 있는 거야. 비비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봉이는 비비가 지금 어느 집 강아지로 환생하였다고 했고 상담 사례자이신 엄마와의 전생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영적 능력이 있는 고양이였습니다. 봉이는 사후세계에서 얼마간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고양이로 다시 환생할 예정입니다. 저는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영적으로 뒤떨어져서 동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환생을 할 때 전생에 대한 기억을 거의 못하게 되지만 동물들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끝난 직후 영혼들보다 동물의 삶이 끝난 직후의 영혼들이 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생이 끝난 영혼들이 주로 나는 이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서 동물들의 영혼들은 주로 저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대화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영혼의 세계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었든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영혼들이 한국식의 천도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며 한국인 영혼들이 외국인들의 미사나 예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봉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제가 봉이가 해준 말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봉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던 건 TV를 보면서 주로 그랬을 거예요. 특히 시사나 뉴스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봉이는 보통의 고양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나 뉴스를 보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었다고 하네요. 엄마는 너무 신기해하면서 답을 주십니다.
네, 맞아요. TV를 틀어놨을 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이 나올 때 큰 소리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이가 느끼는 비비는 마치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 같았는데 혹시 이 아이들이 암수였나요? 했더니 네, 봉이는 암놈이고 비비는 순놈 맞아요. 비비가 갑자기 떠났을 때 봉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비비는 여리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하시길래 제가 봉이와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봉이는 저와의 영적 대화에서 응답을 안 하고 한참을 쳐다만 봐서 제가 참 난감했었어요. 몇 차례 시도한 후에 낯을 안 가리고 그제서야 말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독차지하려는 살아있는 고양이 나나에게는 애정도 시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나는 시샘 많은 고양이고 봉이는 대범하고 시크한 아이 같습니다. 나나는 봉이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지만 봉이는 나나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지 말던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 가서 붙어 있지 않아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자기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이는 생전에 애교도 없고 사람들한테도 잘 붙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네, 맞아요. 봉이는 살갑지가 않았어요. 애교도 없고 제가 얼굴을 대면 부담스러운지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 그렇게 무뚝뚝한데도 봉이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에 얼마나 그리운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봉이는 사후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좋은 환경에서 다시 고양이로 환생하여 살게 될 것이고 사랑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봉이의 영적 기운으로 또다시 고양이로 환생하는 것은 외국에서 반려묘와 주인으로 연을 맺고 또다시 기쁨과 사랑을 주고받을 인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다해보살이었습니다.